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근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과 3학년 2학기 변호사 실무 강의는요. 부동산 계약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시간이죠. 그래서 첫 강의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인문과학 도서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지은 건데요. 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서요. 인류의 과거 역사와 미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한편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강의안을 보시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지은 사피엔스는 1만 년 이상의 인류 역사에 대해서요. 며칠 만에 단숨에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잘 적은 책입니다. 그리고 그 독창성과 통찰력이 아주 감탄스러운 책인데요. 유발 하라리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사피엔스가 뭐냐? 사피엔스는 현생인류, 우리가 현생인류입니다. 현생인류의 학명이요, 호모 사피엔스인데, 호모 떼고 사피엔스만 이제 이렇게 제목으로 한 겁니다. 호모 사피엔스의 뜻이 뭐냐? 지혜로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호모가 사람이고요, 사피엔스가 지혜롭다는 말이거든요. 사람과 동물, 또는 사람과 유인원, 유인원이라고 하면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탄 이런 꼬리 없는 원숭이를 말합니다. 크기도 크고요. 머리도 크죠. 두뇌가 크죠. 사람과 유인원을 구별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직립보행인데요. 최초로 직립보행한 동물은 뭐냐? 25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살았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그 뜻은 남쪽의 유인원이라는 뜻이고요. 이런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이제 가장 오래된 직립보행했던 인류라고 봤는데요. 최근에는 그보다 훨씬 전에 440만 년 전에도 원시 인류가 있었다고 봅니다. 자, 보이시는 게 유발 하라리가 지은 사피엔스 책 표지인데요. 이 책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약 200만 년 전에 북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아시아로 이주해서 이제 각 지역에 맞게 진화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유럽과 서아시아에서는요, 빙하기의 추운 기후에 잘 적응하여서 덩치가 크고 근육이 발달한 네안데르탈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동쪽까지 가서는요, 호모 에렉투스의 뜻은 직립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호모 에렉투스가 돼서 그 지역에서 무려 200만 년 동안 호모 에렉투스가 살아남았고요. 그 외에도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는요, 호모 솔로엔시스가 있었고,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에는요, 특이하게도 식량이 이제 섬이다 보니까 식량이 부족해서 인류가 난장이가 됐어요. 그걸 이제 플로레스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시베리아 데니소바 동굴에서 손가락배 하나 발견했는데요.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이 손가락배 하나 가지고 이 손가락배는 현생 인류, 우리 이제 호모사피엔스죠. 이 호모사피엔스와 또 다른 인류의 뼈라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우리 현생 인류 외에도 사람이라고 이제 분류될 수 있는 우리 현생 인류의 사촌들이 아주 많았어요. 호모솔로엔시스는요, 약 5만 년 전,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은 약 3만 년 전, 플로레스인은요, 약 12,000년 전까지도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현생인류라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도 살아있다 이 말이죠. 현생인류인 호모사피엔스는요, 약 15만 년 전에 동부 아프리카에서 처음 나타났고요. 약 7만 년 전에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서 유라시아 전체로 급속히 이제 퍼져나갔습니다. 이 책은요, 우리 사촌격인 네안데르탈인 등이 우리 호모사피엔스에 의해서 멸종되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호모사피엔스는 아메리카 대륙이나 호주 대륙에 상륙하자마자 수많은 대형 동물들을 재빨리 멸종시켜버린 전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전쟁에서 이민족을 학살하거나 최근에는 뭐 나치 독일이 유태인을 학살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호모사피엔스도 대량 학살한 예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네안데르탈인은 우리가 볼 때 조금 다르게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만나가지고 멸종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이 네안데르탈인이 그러면 호모사피엔스한테 뭐 멸종될 정도로 허약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보다 신체적으로 더 강하고요. 심지어 두뇌도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도 이야기하냐니까 네안데르탈인 여자가 호모사피엔스 남자한테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느냐? 예,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책 말고도 많이 논의되고 있어요. 예컨대 이제 호모사피엔스는 가축으로 개를 길렀거든요. 그래서 개와 이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네안데르탈인과의 경쟁에서 이겼다. 뭐 이런 설도 있고, 그리고 네안데르탈인보다 수명이 길어요. 그래서 경험 많은 나이 든 호모사피엔스 덕분에 네안데르탈인보다 생존에 유리했다고도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인터넷 구글에서 네안데르탈인이라고 검색해보면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네안데르탈인 현생인류 25만 년 전부터 짝을 맺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네안데르탈인의 멸종 잔혹한 학살 때문이 아니다. 누가요? 예, 우리 현생인류가 네안데르탈인을 잔혹하게 학살한 것 때문이 아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우리 안의 네안데르탈린, 예, 이거는 이제 아까 현생인류가 짝을 맺었다 했지 않습니까? 짝을 맺었으니까 그 DNA가 우리 안에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 보시면요. 네안데르탈인 현생인류 짝짓기 47,000년 전부터, 예, 현생인류하고 언제부터 짝짓겠느냐에 대해서, 언제부터를 볼 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되고 있고요. 예, 또 어떤 데 보면 또 예, 그 다음 보면 네안데르탈인 호모사피엔스 약 7,000년간 교류했다. 예, 유럽에서, 예, 유럽에 호모사피엔스가 진출한 때하고 네안데르탈이 그때 이제 유럽에 살고 있었거든요. 멸종할 때까지 약 7,000년간이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짝짓기에서, DNA가, 예, 우리 현생인류도 남겨져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 DNA 중에서는 비만, 당뇨, 이런 것도 있고요. 피부가 하얗게 되는 유전자도 네안데르탈인에서 우리가 물려받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원래 아프리카에 살았지 않습니까? 예, 흑인이었죠. 그리고 이 흑인인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나와서 드디어 이제 그 아라비아 반도 쪽에 이제 진출해가지고요. 그쪽에 있는 그 네안데르탈인은 이제 네안데르탈인도 원래 흑인이었겠죠. 그렇지만 훨씬 이전에 이제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아라비아 반도 유럽 이쪽에 왔기 때문에 더 빨리 이제 진화해서 이제 고도가 높으면 피부가 옅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얀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피부가 하얀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유전자를 호모사피엔스가 교배를 통해서 받았다는 그런 또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안데르탈인과 현생인류의 유전적 차이는 0.3%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도 있고, 뭐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는 있으면 아침 인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현생인류와의 경쟁이 아니라 현생인류가 사랑했기 때문에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 내용은 네안데르탈인 남자가 현생인류 여자와 결혼했을 때는 후손을 못 남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네안데르탈인의 생물학적 특징과 생활 양식 이런 것까지도 연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75,000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을 발굴해 가지고 그걸 복원했을 때는 또 이렇게 생겼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현생인류와 47,000년 전부터 뭐 결혼했다, 짝짓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예.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보시다시피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연구는 엄청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연구는 1856년 독일 네안드 계곡에서 네안데르탈인 인굴이 이제 발견되면서 시작됐는데요. 네안드 계곡에서 이제 발견됐다. 이래서 이제 라틴어로 이름 붙여가지고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됐고, 네안드 계곡에서 발견됐다. 예, 이후에 이제 네안데르탈 인골이 많이 발굴됐어요. 그리고 거주지도 많이 발굴됐고요. 그래서 연구가 많이 되었는데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방법 중 하나는 다른 동물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사람과 가장 비슷한 유인원이라면 사람과 비슷하다, 비슷한 원숭이 이런 뜻이거든요. 유인원과 비교하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더 잘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과거 인류 중에서도 가장 현생 인류와 비슷한 네안데르탈인을 연구하면 현생 인류가 어떤 존재인지 제일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이유인데요. 근데 네안데르탈인을 연구해보면 현생 인류 유전자 중 일부가 네안데르탈에서 왔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가 교배가 이루어졌다는 거겠죠.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이 그냥 멸종한 게 아니라 우리 현생 인류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연구가 심화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현생 인류와 가장 유사한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했다면 이거는 우리 현생 인류도 멸종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을 연구해서 우리 현생 인류가 멸종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이제 모색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책으로 들어와서 유발 하라리는요, 7만 년 전쯤에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호모사피엔스의 두뇌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고 보는데요. 그 작은 변화로 인해서 상상력을 가지는 인지혁명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7만 년 전의 인지혁명은 약 12,000년 전의 농업혁명, 약 500년 전의 과학혁명과 함께 인류의 3대 혁명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업혁명, 과학혁명은 일반적인 이야기고 7만 년 전에 인지혁명이 있었다. 이거는 이제 유발 하라리가 그냥 하는 이야기고요. 상상력을 가지는 인지혁명이란 건 도대체 뭐냐? 상상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요. 과거에는 이제 사람은 언어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동물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인원이나 원숭이들도 언어를 가지고 있고요. 돌고래도 언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새가 지적 이런 것도 일종의 언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는 다른 동물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 중에서도 이제 유인원이나 원숭이라 하더라도 이 언어가 구체적인 사물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표현할 뿐인데요. 예컨대 어떤 지능이 높은 원숭이들을 연구했더니요, 뭐 사자가 나타났다 할 때는 특정한 이제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면 다른 원숭이들이 나무 위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거고요. 아니면 또 뭐 독수리가 나타날 때는 또 어떤 다른 이제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원숭이들도 하늘을 보면서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그런데 이 원숭이들이 심지어 거짓말도 치는 겁니다. 땅에 이렇게 음식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다른 원숭이들하고 같이 먹다가 어떤 원숭이가 거짓말을 치는 거죠. 사자가 나타났다 하는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럼 다른 원숭이들이 나무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과일이나 이런 걸 갖다가 혼자서 독식하는 그런 경우도 관찰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능 높은 원숭이들은 언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도 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거짓말이 어떤 있는 거, 독수리, 호랑이 이런 걸 갖다가 나타내는 거지 뭐 신이 있다든지 뭐 귀신이 있다든지 뭐 이런 여기에 해당되는 언어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특이하게도 존재하지 않는 걸 상상력을 가지고 뭐 요정이 있다든지 귀신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상상의 대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들의 일반적인 무리는요, 무리 구성원이 서로를 모두 잘 알 수 있는 40에서 50명 정도 이상을 넘어가기 힘든데요. 호모사피엔스는 상상력으로 신화와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같은 신화나 종교를 믿는다면 그 구성원들의 수가 일반적인 동물의 무리 수준 이상으로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크기에서 네안데르탈린과의 경쟁에서 이긴 거로 봅니다. 유발 하라리는요, 종교, 국가, 회사, 화폐 이런 모든 인간 제도를 상상력의 소산으로 보는 게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화폐, 제국, 종교는 사피엔스를 전 지구적으로 연결시키는 원동력이었는데요. 특히 화폐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어떤 정도였냐면 심지어 기독교 국가에서 발행한 금화도 이슬람권에서도 널리 사용됐거든요. 그리고 달러를요, 미국의 적들도 저기 북한이나 이란 이런 데서도 미국 달러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유발 하라리는 과학혁명을 무지의 혁명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놀라운 설명인데요. 무슨 말이냐? 이전에는 종교가 모든 것을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종교에서 말하는 것만 믿으면 다 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종교에서 설명 안 하는 건 뭐냐? 예, 이거는 뭐 별 필요가 없는 그런 뭐 부차적인 거라고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믿었죠. 근데 500년 전부터 서구인들은 모르는 것이 있더라. 그리고 모르는 것을 알면 유용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특히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이제 그 발견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이제 얻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게 유용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유용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과학혁명을 무지의 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과학에 국가와 자본가들이 대거 투자하면서 서구의 과학이 급속도로 이제 발전을 했어요. 과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전에만 하더라도 서구가 동양보다 별 나을 게 없었거든요. 근데 동양 국가들이 이제 뭐 아메리카 대륙이나 뭐 호주 대륙 뭐 이런 데는 관심이 없는 사이에 서양 국가들이 아메리카 대륙과 호주 대륙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까지 모두 지배해버렸죠.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호주 대륙, 아프리카 대륙에서 획득한 재력과 급속도로 발전시킨 과학으로 인해서 동양 국가를 압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요, 행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인류 문명의 발전과는 무관하고 어쩌면 생물학자들의 분석처럼 각자의 DNA에 세팅되어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욕망을 조절하는 불교의 해답이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모사피엔스의 계약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는요, 약 15만 년 전에 동부 아프리카에서 출현했다고 했죠. 보이시는 지도를 보면 10만 년 전에만 하더라도 이렇게 갈색으로 표시된 동부 아프리카에서 있다가 7만 년 전에 아라비아 반도에 진출했죠. 그리고 그 동쪽으로 약 6만 년 전에 동아시아로 이주하고 약 4만 5천 년 전에는 호주까지 진출했고요. 그리고 빙하기 때 약 16,000년 전에 시베리아 끝하고 베링 해협이 이렇게 붙어버렸거든요. 예, 빙하로 연결이 됐죠. 그때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약 12,000년 전에 남아메리카 남단까지 도착했고요. 그리고 유럽 쪽으로 언제 진출했느냐? 아라비아 반도 서쪽의 유럽으로 이주한 것은 약 4만 년 전입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유럽에 이주할 당시에는 유럽에 이미 네안데르탈인이 터잡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와 경쟁하다가 약 3만 년 전에 멸종했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유럽에 진출한 게 4만 년 전이고 네안데르탈인이 멸종된 게 3만 년 전이라서 우리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하고 약 10,000년 동안 같이 유럽에서 공존했는데요.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보다 몸집이나 뇌의 부피도 훨씬 컸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인류의 뇌 용량은 약 1400cc지만 네안데르탈인은 1600cc에 이르거든요. 네안데르탈인은 뛰어난 사냥꾼이었어요. 사슴, 멧돼지, 말은 물론이고요. 들소, 코뿔소, 심지어는 맘모스까지 사냥했습니다. 두 인류의 운명을 좌우한 것은 가족의 범위였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네안데르탈인은 20-30명씩 가족을 이루고 살았지만 다른 네안데르탈인 집단과는 교류가 아예 없었다고 보입니다. 직계가족 외에는 모두 적이자 심지어는 먹잇감이었을 거로도 생각되고요. 스페인 북부 지역의 한 동굴에서 6명으로 구성된 네안데르탈인 가족의 뼈가 발견됐는데요. 이 네안데르탈인 가족을 죽인 것은 다른 네안데르탈인이었고요. 두개골과 턱을 비롯한 많은 뼈의 네안데르탈인들이 이들을 먹었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요,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비슷한 시기에 마을 단위의 사회까지 만들어졌어요. 가족 범위가 확대되었죠. 또한 맹수를 사냥하는 사냥꾼, 무기와 도구를 만드는 사람, 어린이를 키우는 여자들 사이에서 분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사냥하고 먹잇감을 확보하면서 호모사피엔스 개체수가 급속히 늘어났고 3만 년 이전에는요, 인간의 가족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존재하지 3만 년 이전에는 인간 가족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의 존재 안 했거든요. 평균 수명이 짧았다는 거죠. 그런데 3만 년 전에는 인간의 가족에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든든한 구원군까지 등장했습니다. 한편 크로아티아의 한 동굴에서 13만 년 전에 살았던 70명 네안데르탈인 유골이 발견됐는데요. 치아의 마모 상태를 살펴보니까 30세 이상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호모사피엔스는 상상력으로 신화나 종교를 만들어냈고 같은 신화나 종교를 믿는다면 그 구성인의 수가 일반적인 동물의 무리 수준 이상으로 커질 수 있어서 공동체 크기에서 네안데르탈인과의 경쟁에서 이긴 것으로 봤습니다. 같은 신화나 종교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면요, 인간 외의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도 보여지지만요, 기본적으로는 호모사피엔스 사이에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호모사피엔스의 어떤 믿음에 의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 계약으로 직계가족이 아닌 집단들이 이제 마을을 만들고 마을과 마을이 더 큰 집단을 만들고 나아가서 이제 부족국가 되고 그리고 국가로까지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법학의 관점에서는요, 호모사피엔스는 계약 능력에 의해서 네안데르탈인 등과의 경쟁에서 이긴 것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싶은데요.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 등을 멸종시켰다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요, 네안데르탈인 등이 호모사피엔스에 대해서 적대적이서 공존의 계약관계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당방위가 아니냐, 위법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변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호모사피엔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있는 인류는 모두 호모사피엔스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계약 능력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가 부동산 계약에 관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학기 강의를 통해서 탁월한 계약 능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호모데우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사진들이 호모데우스 책 표지들입니다. 이때까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통해서 인류 역사와 계약 능력을 살펴본 김에요, 유발 하라리 또 다른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인문과학 서적이 또 있거든요. 이게 바로 호모데우스입니다. 호모데우스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호모데우스에서 과학이 아주 이제 발전해가지고 사람은 언젠가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죽지 않는 사람, 호모죠.
사람은 호모입니다. 안 죽으니까 이제 신이 되는 거죠. 데우스가 신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호모데우스는 인간이자 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호모데우스, 즉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시대가 되더라도 그 시대는요, 유토피아, 유토피아는 행복한 사회인데요. 유토피아 사회가 될 수도, 그리고 디스토피아, 불행한 사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인류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우선 문제되는 거는요, 호모데우스가 될 수 있는 시술을 이게 한 번 받는다고 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은 죽어야 하는 거죠. 이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사람한테 평등한 거는 사람들 왕이나 뭐 노예나 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게 평등한 건데요. 이제는 사는 사람이 생기고 죽는 사람이 생긴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학의 획기적인 발전은요, 일부 과학자나 정치가 외에 다른 사람들은 별 필요 없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호모데우스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요. 제가 10년 전, 10년도 더 이전에 이제 본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요. 영원히 사는 방법이 뭐냐? 우선 건강하게 10년을 버텨라. 뭐 나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이제 10년 뒤에 뭐 개인별로 게놈 분석이 돼서 맞춤 의학으로 질병 치료를 한답니다. 그리고 뭐 10년이 지나면 나노 로봇 기술로 획기적인 질병 치료가 가능하고요. 이제 뭐 그러다 보면 영원히 죽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거니까 10년만 잘 버티면 영원히 죽지 않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요,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상당하게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안티에이징은 나이가 먹지 않는다. 엔티가 이제 반대 뭐 이런 말이잖아요. 에이징이 나이 먹는 거거든요. 안티에이징은 나이가 먹지 않는다, 뭐 덜 먹는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요.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티에이징 기술의 끝은 뭘까요? 늙은 사람도 젊게 만들고 젊음을 영원히 유지하게 하는 거. 이거는 결국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 기술에 대해서는 과거에는요, 몇백 년도 더 걸릴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AI가 등장했습니다. AI 인공지능이죠. AI가 죽지 않는 기술 개발에 이용된다면요, 어쩌면 몇십 년 내에 죽지 않는 기술이 개발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죽지 않는 기술이 개발되더라도요, 당장은 그 혜택을 볼 사람이 소수에 불과합니다. 혜택을 보려면요, 최소한 돈이 많아야 하는 것은 기본일 거로 보이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죽지 않는 기술이 개발된다면요,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열심히 부산 경상대 부동산 경영과 신마과정 배우시고 졸업 후에 그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더욱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